하나다군 세 산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군에서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최초 인원수입니다. 인원수에서 최초 인원수하고 이제 수시 2월 인원수. 요거는 우리가 수시 2월 인원수라 그러는 것은 수시를 만족하지 충족을 못 해가지고 여기 전형을 충족 못 해가지고 정시로 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다라든가 면접을 좀 잘못 못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미달이 되는 거다. 그죠? 그게 정시로 2월 되는 겁니다. 그 인원수가 우리가 1월 6일부터 어느 정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최초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수시 인원수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바로 최종 오직 인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뭘 거느냐면 이제 원서가 접수가 된다. 그죠? 접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경쟁률을 보면서 내가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충원을 보면서 어느 정도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까지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점수입니다. 점수는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이 있다. 그죠? 요거는 아마 성기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기준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우리가 일반 우리가 배치표, 종이 배치표 있다. 그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이 배치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별로는 어떻습니까? 반영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 반영 비율에 의해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A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등급 간 점수입니다. 영어 등급 간 점수가 물론 이제 영어는 등급을 하기 때문에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난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학 갈 때 0점 몇 점 차이로 합불이 결정난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위에 보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간에 0.5점 차이 나오고 만약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8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급차가 많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변환 점수. 그러니까 요거 같은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물리 같은 경우에는 만점 50점 만점에는 64점이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그리고 백분위 점수가 97점이고 이거 동국대 기준합니다. 동국대 기준했을 때 이제 동국대 기준했을 때 보면은 이제 변환 점수가 66.31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72점이 나오고요. 표점이. 그리고 백분위 점수는 100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환을 바꿔버리면 69.38이 나옵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로는 8점 차이 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변환 점수를 바꿔버리면 3.07 정도 그 정도 난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폭을 표준 점수를 뜬다 하는 것. 그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과목이 한 과목인 경우도 있고 두 과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 의해서 유불리가 확실히 결정된다 하는 것. 그래서 점수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외국어하고 한문이 탐구 과목하고 대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요거 있고요. 그 다음 가산점. 수학과 과탐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한국사의 등급 간 점수. 우리가 4등급까지는 별반 차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국수의 점수의 누적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대, 그 다음에 스카이, 아니면 의대 꼭 이 표를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위에 몇 명의 정도가 있는지 그래야만이 정확한 등수를 보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해서 꼭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대가 한 3,000명 정도, 3,000여 명. 그 다음에 의대가 의찬이지, 그죠?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두 개를 합하면 한 6,000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요 누적 비율로 봤을 때 6,000으로 보면은 바로 표준 점수가 137점에서 136점 사이라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될 거고, 그러면 1등급이 바로 뭐냐면은 131점입니다. 영어, 국어죠. 국어고, 그럼 누적 인원수는 18,000명 정도 되고, 2등급은 125점인데 47,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과형입니다. 수학과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정시 합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133점이 되겠죠. 표점이, 그죠? 빨간 부분이 있죠. 그죠? 요거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급 컷으로 보면은 1등급이 130점. 그리고 7,000여 명이 되고 있고 2등급은 123점에 19,000여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학 라이언 같은 경우입니다. 수학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대 보면은 이제 1,000여 명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은 누적 인원수를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수학은 만점 나와야 됩니다. 그죠? 137점. 그죠?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1등급 컷은 131점이고 13,000명 될 거고요. 2등급은 126점으로 3만여 명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셨듯이 수학 가형하고 수학 나형이에요. 표점이 137, 137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선생도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 134점이었고 나형이 149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차 지원하는 경우에 10% 가산점 해버리면 거의 유사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점수가 똑같다, 그죠? 가형이나 나형이나. 그러면 교차 지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가형을 나형을 치가지고 가형을 그러니까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수탐 누적 점수입니다. 국수탐 누적 점수입니다. 요거를 기준해서 보면요, 우리가 0.01일 경우에는 420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간 글씨에 있는 거 있죠. 빨간 글씨를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0.23에 412점이 서울대 의예과입니다. 서울대 의예과고요. 그 다음에 1.55에 399점이 고의 가는 고신대 의예과입니다. 이게 의시안의 최저 점수라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감안해서 보면은 1.75까지, 그러니까 398점까지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28에 그 보면은 408점 석연이 돼 있다, 그죠?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경영입니다. 요 정도고, 그 다음에 0.7에 보면은 402점이다, 그죠? 서울대에서 제일 낮은 과, 서울대 지리학과입니다. 요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변수로 보면은 우리가 문과학회는,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서도 뭡니까? 의시원을 갈 수 있다, 그죠? 교차 지원을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수로 잡아보면은 0.79, 401점으로 봐야 안 되겠나? 그래 보십니다. 그 다음 성적표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누적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다, 그죠?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 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군별입니다. 모집 군별 선발 인원 비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작년에 비해서 803명이 그러니까 수도권입니다. 주요 대학이겠죠. 3명이 정시에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가 가군 같은 경우에는 4,493명에서 5,030명으로 해가지고 537명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그 다음 나군 같은 경우에는 571에서 5,269 해가지고 198명이 늘었고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7명에서 855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성균관대, 빨간 부분 잘 보십시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59명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보면은 만약 예를 들었습니다. 나군에서 영어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가군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서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균관대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은 충원율이 제일 많습니다. 성균관대 가군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연적으로 뭐 되겠습니까? 나군의 연고대 쪽으로 충원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균관대 가군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그만큼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인원수가 증가한 것이 이화여대입니다. 307명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2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증가를 했지만은 이화여대,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감소고, 그 다음 이화여대는 증가된다 하는 것. 요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성향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가군, 그러니까 가나군, 다군이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군에 만약 서울대를 지원했으면 자연적으로 나군에는 연고대를 지원하겠다, 그죠? 그러다 보면 다군은 중앙대 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최상위권 아닌 그 바로 밑에 군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를 지원했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서성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서성안 가고 난 뒤에 다군 같은 경우는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군에서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충원율이 제일 높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 학생들 다 들어가겠습니까? 나군 쪽으로 빠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모집군의 변동, 작년과 올해의 변동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경우 여기에서는 충원율이 그만큼 낮아지겠다, 그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게 글로벌 리더하고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자연적으로 높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가 이제 나군에서 가군으로 하는 게 사회과학 계열이고, 그 다음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다군을 경영하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가나에서 다군을 갔을 경우에는 가나에서 다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합격 점수가 많이 높아집니다. 상승한다 하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의 점수하고 기준해가지고 경영학을 넣으면 곤란한 경우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가나군에서 다군으로 넘어가 버리면 충원율이, 그러니까 충원율도 그렇고 합격 점수도 많이 달라진다 하는 것, 그러니까 상향된다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뀐 경우가 간호,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임상병리 쪽이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일본어고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 진주 경상대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 쪽이다, 그죠? 그러니까 산업 시스템이나 전기공, 화공 이쪽이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작년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그 점수에서 넣으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가는 것이 기계공이라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은 가나군에서 다군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물론 충원율이 높겠지만은 거기에서 합격 점수가 높아진다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의 선발 확대하면서 이제 수능 영향력의 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 100%, 그 다음에 학생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 반영 비율이 되겠다, 그죠? 수능 100%인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그 다음에 부산대, 그 다음 부경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그 다음 해양대 이쪽이고요. 그 다음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뭐 이쪽 부분입니다. 등등 있고요. 그 다음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경인교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대구교대, 그 다음 춘천교대가 1단계에서만 수능 100%입니다. 2단계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 1단계에서 수능 100%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이 되는 거는 학생부 50% 이상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40%, 그 다음에 학생부가 50%, 면접이 10%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양대 같은 경우 있죠. 저 밑에 빨간 것이 있죠, 그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90, 그 다음에 학생부가 10%입니다. 그런데 등급간에서 해봐야 0.5점 차이 나나, 그러니까 큰 점수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 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게 없겠지만은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이 생긴다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 배치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5, 25, 25를 기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별로 이 반영 비율에서 우리가 환산 점수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인데도 수학이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인문자연 동이 40%고 국어가 33.3입니다. 그리고 탐구가 26.7이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각 등급별로 0.5점 차이밖에 안 나지 않는다 하는 것. 이걸 명심해 주시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이나 33.3, 33.3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탐구가 16.7, 16.7이라 하는 것.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35.7이고 수학 나영이 35.7 된다, 그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다음으로 적게 미칩니다. 영어가 점수가 마이너스 1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28.6% 그래 돼 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빨간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40%, 인문계열입니다. 국어가 40%, 자연이 40%, 그리고 탐구가 20%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경계열입니다. 상경계열이 수학이 40%, 그 다음에 국어가 30, 그리고 탐구가 20%로 적게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사탐이 적게 모집합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양대, 이 빨간 부분 있죠, 그죠? 빨간 부분이 한양대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 경희대 보십시오. 사탐에만 돼 있다, 그죠? 사탐에만. 그런데 다른 학교는 탐구에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학 나영을 했는데 과탐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인문계열을 지원하고 싶은데 하는데 우리가 한양대나 이화여대나 경희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인데도 수학이 35% 차지한다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 비율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그죠? 인문이나 자연이나 똑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33.3, 수학이 40%, 탐구가 26.7.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2.2, 그 다음에 33.3, 그 다음에 영어가 11.1, 탐구가 33.3. 탐구 많이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한번 보십시오. 성균관대 수학 가영이 40이고요. 탐구가 35%입니다. 탐구가 많이 반영합니다. 탐구. 그 다음 한양대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국어가 20%, 그 다음에 수학이 35%, 영어가 제일 작게 봅니다. 10%입니다. 그리고 탐구가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이 40% 많이 본다, 그죠? 그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에서 과탐에서 많이 본다는 것. 요거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탐구에서 제일 적게 봅니다. 10% 봅니다. 그 다음에 교차 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형을 쳤는데 자연계인 학생이 인문계로 가든지 아니면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갈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통합 선발 과정이죠. 그러니까 교차 지원 가능한 게 서강대 같은 경우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제일 많이 본다, 그죠? 거기 보면은 45.2%를 봅니다. 그리고 국어 35.5고요. 그 다음 탐구가 19.3%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에 강한 학생, 그리고 이쪽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어 반영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감점으로 하는데 1등급과 2등급이 마이너스 0.5점, 3등급이 마이너스 1, 4등급이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은 우리 됐습니까? 서울대 같은 영어 4등급도 합격했다 하는 말이 있었다, 그죠? 그건 어떻습니까? 등급 간의 점수차가 적거든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고대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간에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이 마이너스 1점, 2등급과 3등급이 마이너스 3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에, 그러니까 1등 마이너스 5점이고 2등급과 3등급 마이너스 12점입니다. 한 3등급 되면 지원할 때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점수 확 나오든지 아니면 지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 차가 마이너스 8점입니다. 그럼 2등급하고 3등급이 마이너스 22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2등급, 3등급은 웬만하면 지원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영 비율에 보면은 제일 작게 보는 게 영어가 바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가 10%를 보고요. 그 다음 제일 많은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울시립대 25%입니다.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을 같이 보는 학교가 바로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등급, 2등급 공이 200점이 된다, 그죠? 200점이 되기 때문에 건국대를 지원해서 1등급 등급차가 없다 하는 것,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인원수입니다. 요게 2월 인원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최종 모집 인원이 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2월 인원수가 뭡니까? 경쟁률을 좌우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2월 인원수가 증가한다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시 전형에서 충족도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학생이 그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입니다. 수시 2월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수시열 인원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작년에는 16명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21명이 이월됐습니다.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제일 이월 많이 됐습니다. 인문계에서. 이래서 작년에는 83명이 이월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3명. 이 이월됐고요. 그리고 제일 이월이 적게 된 학교가 뭐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입니다. 경희대는 작년에는 3명이고 올해는 5명입니다. 이거 제일 적게 된 거고, 그리고 작년 전체를 기준해서 서울주요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73명이 이월됐는데 올해가 작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0년도는 426명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월된 인원수가 많아졌다, 그죠? 작년, 그러니까 19년하고 20년에 비해서, 그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계열을 넘어가보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연세대가 이월 입시율이 많았다, 그죠?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그 다음 연고대, 그대로 쭉 이월 입시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143명에서 184명, 그리고 4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09명에서 150명, 41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 고대도 마찬가지 157에서 166, 9명이 늘었다, 그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줄어들었습니다. 1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화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중앙대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월율이 제일 적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5명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9년이죠, 그죠? 2019년에 623명이 이월되는데 작년에는 705명 증가했다, 그죠? 그러니까 수시, 그러니까 충족률이 그만큼 만족을 못했다 하는 학생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 된다, 그죠?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보면은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특히 탐구에 대해서 이제 한 과목은 잘 쳤는데 한 과목을 못 친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 영역에서 차가 표점 차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리가 64점인데 지구과학은 72점. 그러니까 몇 점 차이 날까요? 8점 차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지구과학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뭐 아랍어라든가 한문을 선택했는데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71점이나 그 나와버리면 제2외국은 70점입니다. 최고 점수가. 그러니까 뭐 굳이 제2외국으로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제외한 제2외국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그다음 한양대가 돼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 그다음 경북대 일부 학과입니다. 일부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입니다. 자연계열입니다. 대체를 보면 거의 다 인문계열에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도 대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한갑으로 대체해 준다 하는 것. 이거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은 잘 쳤는데 한 과목 못 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는 이 탐구 한 과목을 보는 학교가 자기한테 많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대치로 보면 학생들이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최상위 과목을 선택할 때 알겠습니까? 그만큼 점수는 높아간다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특히 대가대,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 한 과목입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입니다. 의예과도 탐구 한 과목을 본다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탐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차가 많이 심한 학생들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아주 유리한 것이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탐구의 이제 가산점 적용대학입니다. 가산점 적용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의예과 제입니다. 가탐에 3%의 가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가탐에 13%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게 봅니다. 그래 돼 있고 그다음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의예과나 지혜과 같은 경우에는 가탐2에 5%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예과나 지혜과 같은 경우는 5% 같으면 이거 당락을 좌우하는 겁니다. 엄청 큰 점수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동아대 의예과 같은 경우입니다. 화투하고 생투에서 한 개 이상의 반영 시에는 표점 3점을 주는 겁니다. 표점 3점입니다. 엄청 큰 점수다. 그죠? 0점 몇 점에서 당락이 되는데 3점 같으면 큰 점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가탐2에 3점이 된다는 것. 요거 좀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가탐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환산 점수 비교 예시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표준 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이죠, 그죠? 반영 비율에서 우리가 점수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예시를 보면은 지금 특히 이제 대학에서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국어가 140점의 1등급이고요, 수학이 130점의 1등급, 탐구가 화학과 생명과학 두 개 합해서 125점, 화학이 1등급, 생명과학이 3등급입니다. 이 학생이 395점입니다. 요 세 개를 합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31%, 수학이 38%, 탐구가 31%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요거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217점, 수학 같은 경우에는 247점, 탐구가 193.75 해가지고 전체가 657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가 36%고 수학이 45%, 탐구가 제일 적게 봅니다. 19%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663.25가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요, 반영 비율이 국어가 25%, 수학이 40%, 그 다음에 탐구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에 그게 반영 비율이 높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순위가 제일 높은 대학이 바로 뭡니까? 서강대다, 그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 학생이 국어, 수학은 잘했는데 탐구를 3등급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9%, 탐구에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점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고려대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35%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납니다. 요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만약 예를 들어서 9를 말씀드릴게요. 표점에다가 140점에다가
반영 비율이 35%다, 그죠? 35%인데 여기다가 140점, 표점 140점 곱하기 310을 곱합니다. 곱하고 난 뒤에 우리가 1000점을 기준했을 때 국수, 영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기준했을 때 각 영역별 점수가 200점, 20% 200점입니다. 그러니까 200으로 나눠버리면 요 반영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학별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요. 혹시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대동학원에 전화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산점 비교해서 똑같은 점수에서 그러니까 서강대를 기준하겠습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의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점수가 조금 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해서 봐주면요.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표점이 131점 1등급입니다. 수학이 130점 1등급. 탐구가 화학과 생명과학 합해서 117점 3등급 3등급입니다. 그랬을 경우 서강대를 기준하겠습니다. 서강대를 기준했을 때 이 학생을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면 639.45가 나옵니다. 그런데 총점, 표준 점수의 총점이 378점이다, 그죠? 그런데 B학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78점입니다. 그런데 국어는 1등급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 되고요. 108점. 그 다음 탐구가 100점, 둘 다 50점, 50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급. 그러니까 99%, 100% 두 개 합해서 139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점수다, 그죠? 그런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몇 %입니까? 19%밖에 안 본다, 그죠? 그런데 수학에는 어떻습니까? 45%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계산해 버리니까 610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29점이 차이 난다, 그죠? 서강대 같은 경우 이 정도 차이 나버리면 아예 서강대를 지원 아예 못합니다. 그 밑에 대학도 지원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차이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면 환산 점수가 똑같은데 우리가 A 학생과 C 학생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 학생의 표점은 378점이고 C 학생의 표점은 390점입니다. 12점 차이 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국어는 똑같이 1등급이고 수학이 A 학생은 1등급이고 C 학생은 3등급입니다. 그런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A 학생이 3등급이고 C 학생은 1등급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 표점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A 학생의 점수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637점 얼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점수로 보면 12점 차이가 나는데 환산 점수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등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학과 탐구의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서 바로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12점인데 표준 점수는 12점인데 우리가 환산, 그러니까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에 의해서 점수차는 환산 점수는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산 점수 계산하는 것 진짜 엄청 중요하다 하는 것 꼭 반드시 자기가 표준 점수가 나왔으면 그 표준 점수에 대해서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학사라든가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이 환산 점수 다 나온다, 대학별로, 그죠? 계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학별로 나오는 점수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가 반영 비율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36%, 45, 19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요거 비교할 때 우리가 배치표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25, 25, 25 해가지고 그 점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유불리를 꼭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산 점수 계산할 때는 반드시 반영 비율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점이 똑같이 나왔다 해서 완전히 차이 난다 하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은 이제 얼마나 많이 빠지는가 그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1차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작년까지 5차, 6차까지 갔습니다. 충원율은 그러니까 뭐 후보가 얼마까지 되느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1차에서 23.4%였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28.7%였다, 그죠? 연세대가 조금 더 높다, 그죠?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1차에서 37.4%가 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군은 10.2%. 그러니까 우리가 한양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군이 충원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고대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가군이 있다, 그죠? 나군이요. 나군이 있다 보니까 한양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충원율이 높다고 하는 것.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각 대학별로 한번 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원율이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297에서 14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러니까 4.7%가 됐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534에서 100, 그러니까 102명이 충원됐습니다. 102명이 충원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원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추합격이 그냥 번호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로 가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충원율을 보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문은 점점점 어떻겠습니까? 줄어든다, 그죠? 그리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지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0년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나다 하는 것. 이걸 봐주시고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44명이 충원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98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세대입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원율이 인문은 어떻습니까? 점점 충원율이 이제 18년도에는 25%였고 그 다음 19년도는 33, 20년도는 29 요래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점점 뭡니까? 크게는 뭡니까?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보면은 줄어들고 있다, 그죠? 18년도는 61, 그 다음 19년도는 51이고 46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인원수도 뭐 똑같이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405명을 모집 정원에서 188명이 되었다 하는 것 이거 따라주시고요. 충원율입니다. 그 다음 성균관대입니다. 가군과 나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 고려대나 연고대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나군이 있다, 그죠? 그러면 성균관대는 가군입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충원율 보십시오. 작년에 218에서 442,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았다는 뜻이다, 그죠? 그리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죠? 203%니까 두 바퀴. 그러니까 가군에는 그만큼 충원율이 높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별로 없다, 그죠? 그러니까 33.7%, 291에 98%, 3분의 1, 그러니까 뭐 30%,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정도 충원율이 나가는 것. 특히 명심해야 될 게 성균관대 가군 같은 경우는 충원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바퀴 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입니다. 동국대 가나군을 보시면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가군이 충원율이 높다, 그죠? 가군이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하면은 275에서 246에서 89.5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275에서 192로 돼가지고 69.8% 그래 됐다, 그죠? 그 나군 같은 경우에는 51%,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의치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특히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적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 점수에서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상위 몇 프로를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특히 이 의대 같은 경우는 이 누적표를 보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1, 2, 3 등수에서 딱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모집 연수에서 그죠? 그래 되기 때문에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가나다를 기준해 가지고 의대, 치대, 한의대를 기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원 가능 점수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이건 작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입니다.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0.12% 406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0.12 같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바로 414에서 415점 사이가 되겠다. 그죠? 그죠? 그러면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점수가 안 되겠나?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나군에 빨간 연세대가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세대하고 서울대 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대 간다, 그죠? 그럼 서울대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왜 연세대 점수가 높을까요? 바로 뭐냐면 탐구2 때문입니다. 탐구2. 서울대는 탐구2가 반드시 한 과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대는 안 그렇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2가 있기 때문에 영세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 그러니까 나아군의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0.15%, 그 다음에 나아군에서 성균관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0.19,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0.29 되는 겁니다. 그럼 다군의 이화여대 있죠. 인하대, 그죠? 인하대 같은 경우는 0.28 이렇게 하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치대입니다. 서울대 치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대 치대가 5명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장애들이고요. 0.35입니다. 누적 비율이 0.35. 0.35, 402점이었다. 그죠? 가천대 의예과하고 같은 점수라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의예과 기준하면은 이제 중앙대,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0.49.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하고 같은 점수대라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점수되고요. 그 다음에 0.55에서는 연세대, 나아군의 연세대 치예과,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순천향대 의예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 0.65대, 그리고 0.6대다, 그죠? 0.6대 보면 이화여대, 의대는 이화여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충북대가 있습니다. 충북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군의 대가대, 대구 가톨대입니다. 가톨대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91에 의예과가 연세대 미래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다군의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대하고 경상대, 진주 경상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대가 1.05가 되고 표점은 403점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치예과, 그 다음에 강원대 한의예과, 그 다음 간동대, 가톨릭 간동대,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1.25가 되고, 그 다음에 1.45대는 가군에는 조선대 의예과, 조선대 의예과, 그 다음에 부산대 치대, 경희대 치대, 그 다음 경희대 한의예과, 그 다음에 나아군에서는 원광대 이제 치대하고 당국대 치대, 되고 고신대 의예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과가 좀 될 거고요. 1.81대는 이제 동신대 한의학과다, 그죠? 동신대 한의학과고,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에는 강릉 원주대가 되어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바이오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은 2.4%일 때가 대전대입니다. 대전대 한의학과입니다. 대전대 한의학과 된다 하는 것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적표를 보시고 의치항 같은 경우는 꼭 이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한국교육평가원에 가면은 이 누적표가 꼭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치안 지원 성향 분석입니다. 이제 가나 도구는 요거를 보고 의치안을 결정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특히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셨으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다, 그죠? 그러면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부산대 같은 경우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부산대를 가면 나군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나 아니면은 한양대를 그걸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점수들을 보면, 그죠? 그럼 다군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뭐 당국대라든가 아니면 순천향대. 그런데 당국대나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100분입니다. 100분이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점, 그 밑에 표점이 있죠, 그죠? 표준 점수를 기준해 가지고 국어가 33%, 수학이 40%, 영어가 등급간에 0.5점이고 탐구가 27%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표점을 기준하고 20%, 35, 그 다음에 경희대가 영어 등급간에 점수가 제일 크다, 그죠? 8.25%.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0, 그 다음에 수학이 30, 영어가 20, 그 다음에 탐구가 30이라 하는 것, 요거 알아두시고, 특히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25, 25, 25, 25. 그리고 표점을 하는 겁니다. 표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 뭡니까? 탐구 같은 경우는 표준 변환 점수를 바꿔가서 하는 건데 동아대 같은 경우는 표점으로 한다 하는 것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가군 중에서 건양대가 100분위, 그 다음 나군 중에서 같은데, 그 다음 다군 중에서는 순천향대하고 계명대가 100분위로 본다 하는 것 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정시 선발에서 이제 반영 비율입니다. 반영 비율.
강원대입니다. 강원대 원래 같은 경우 처음 모집합니다. 그죠? 15명 모집이고, 그 다음에 전형 반부비 수능 100%입니다. 그리고 활용 지표는 100분이고, 그 다음에 국어가 20%, 수학이 30, 영어가 20이고, 탐구가 30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산점이 있다. 그죠? 수학, 가영이 20이고, 탐구가 1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대가 교차 지원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 비율에서 국어가 20이고 수학 30, 그 다음에 탐구가 30인데 더 높은데 거기 또 가산점을 더 줍니다. 그래, 요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탐구에 점수를 잘 본 학생들은 강원대 같은 경우는 아주 유리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35명,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이 수능 100분이고, 그 다음에 활용 지표는 표준 변환 점수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환산 점수를 하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22.2, 수학은 33.3, 영어가 22.2, 탐구 22점 된다는 것. 그 다음 진주 경상대를 보면요. 일반 전형이 18명, 지역 전형이 17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을 점수를 비교해보면 한 2점 정도 차이 난다 하는 것. 요거, 그러니까 지역 전형이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금 참고를 하시면 지역 전형, 특히 경남 쪽 학생들은 이제 지역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 17,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는 정원이나 지역 전형으로 모집하는 정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고 표준 점수로 봅니다. 표준 점수. 특히 물리 선택한 학생, 그 다음 화학 선택한 학생 좀 조심해야겠다. 그죠? 그리고 탐구 같은 25%입니다. 25%고. 그러니까 그거 좀 명심해 주셔야 되고, 경희대가 이제 34명 모집이고 수능 100이고, 그 다음에 국어가 20, 35, 15, 15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동아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 전형이 9명, 지역 전형이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그리고 수능 100%가 있는데 면접이 있다 하는 거. 면접에서는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 면접이 안 좋으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명심해 주시고, 그러니까 반영 비율도 보면 25, 25, 25, 25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투나 생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아대 같은 게 아주 유리합니다. 표준 점수에서의 뭐 가산점 아니고 3점을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3점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요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기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입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반영 비율이 똑같다. 그죠? 25%, 25%, 25%, 25%고, 그 다음 표점입니다. 표점이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37명이고, 여기도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다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충남대 보십시오.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19명, 지역 전형이 26명입니다. 지역 전형 제일 높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보면, 그러니까 지역 전형을 그만큼 많이 뽑는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게 25%, 그 다음에 수학이 45%로 제일 많이 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지원하는 중에서 수학을 잘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입니다. 가천대는 100분위로 봅니다. 100분위로 보고 있다 하는 것 꼭 좀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0명 모집하는데 여기도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접 있는 대학이 보면은 가톨릭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울산대가 면접이 있다 하는 것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100분위 보는 대학이 가천대, 그 다음에 을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가 몇 프로입니까? 31.25입니다. 국어 많이 본다. 그죠? 국어만 반영 비율이. 그리고 수학 가영이 37.5. 그 다음에 탐구가 31.25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봅니다. 17명이고요. 그리고 수학이 30, 그 다음에 30이고 국어가 30, 영어가 어떻습니까? 10이 된다. 그죠? 10. 많이 적게 본다. 그죠? 그리고 탐구가 30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한양대 보십시오. 학생부도 합니다. 다른 데 학생부 안 나갑니다. 수능 100%입니다.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90%, 그 다음에 학생부가 10% 되고, 그 다음에 반영 비율도 보면은 국어가 20,
수학이 35, 영어가 10입니다. 수학을 적게 본다, 영어 적게 본다, 그죠? 영어 적게 보고 탐구가 35%. 그런데 우리가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0점 차가 0점 차이 납니다. 그런데 크게는 좌우하지 않지만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 0.5로 아주 크락하는 것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명대입니다. 다군입니다. 다군 9개 대학이 있는데 개명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100분위 점수입니다. 수능 100%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25, 그 다음에 영어도 25, 그 다음에 탐구도 25%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정말 가톨릭대 감동대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문과 자연이 두 개로 분리해서 합니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3명 모집에 30, 30, 20, 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12명이 됩니다. 12명이고 20, 30, 20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20, 그 다음에 40이다. 그죠? 수학이 40, 국어가 20. 그 다음에 영어가 15, 탐구가 25고. 그리고 특히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가탐2에서 5%의 가산점이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대가대입니다. 대가대는 다른 부에 비해서 탐구가 한 과목만 봅니다. 탐구가 한 과목만 본다 하는 것 꼭 좀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20명 모집되는데 전형은 100%, 수능 100%고요. 지금 표백과 그 다음에 국어가 25, 그 다음에 수학이 40, 그 다음에 영어가 15, 그 다음에 탐구가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38명이고 그 다음에 수학이 100, 그 다음에 활용지표는 100이고 국어가 20, 그 다음에 수학 가나입니다. 가나 30입니다. 교차 지원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학과 영과 탐구에 각각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의 가산점 같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입니다. 제주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 14명, 그 다음 지역 전형으로 6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100%고요. 100분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국어가 25, 수학이 35, 영어가 10, 탐구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가입니다. 지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대 지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15명 모집인데 수능 100%고요. 그 다음에 표준하고 표준 100분이고 그 다음 국어가 22.2, 탐구가 33.3, 그 다음 영어가 22.2, 그 다음 과탐이 22.2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입니다. 15명씩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모집입니다. 전형은 수능 100%고요. 똑같이 이제 경북대 똑같습니다. 활용지표는 똑같고요. 33.3에 40, 영어는 감점입니다. 감점이고 그 다음 탐구는 26.7이고 그 다음에 조선의대입니다. 조선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24명, 지역 전형이 8명.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수능 100%고요.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25%, 수학이 35%, 영어가 25%, 탐구가 조금 적게 본다 그죠? 그러면서 탐구를 한 과목입니다. 탐구 한 과목, 조선대 치대는 탐구 한 과목을 본다 하는 것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열, 유일하게 인문계열은 부족합니다. 인문계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인문계열 4명을 따로 모집합니다. 따로 모집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똑같이 수능 100%고 표준 점수로 보고 있습니다. 국어가 28.57, 28.57, 영어가 조금 적게 모집하고 탐구가 이제 사탐입니다. 과탐이 아니고 사탐입니다. 사탐 28.57입니다. 그 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4명 모집에 똑같이 수능 100% 표백이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이 28.57이고 영어가 14.29, 탐구도 28.57입니다. 그 다음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가군과 나군, 다군 그러니까 인문계열입니다. 우리가 한의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그 다음에 통합계열 그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게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탐만 되는 건데 사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수능 100%,
그 다음에 활용지표는 표준점수 표준점수하고 100분의 1 점수고, 그 다음에 국어의 25%, 수학의 35%, 영어의 15%, 그 다음에 탐구의 사탐이다. 그죠? 사탐입니다. 사탐 20이 되고, 그 다음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고, 그 다음에 국어가 25, 그 다음에 수학이 28, 그 다음 국어 25, 20, 사탐이 25, 그 다음 대구한의대 됩니다. 요거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 10명입니다. 수능 100%고요. 표준 점수고, 그 다음 국어 수학이 30이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사탐이 20%인데, 탐구를 한 과목만 본다 하는 것. 탐구 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요거 꼭 좀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대입니다.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은 5명에다가 인문계입니다. 수학 100%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고, 100분의 변환 점수 25, 25, 25, 25로 가는 것.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요거. 그 다음,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7개 있는데, 가나다군을 보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명이고, 그 다음 수능 100%에, 그 다음에 활용지표는 표준점수하고 100분위로 보고 있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20, 그 다음에 영어 15, 수학 35. 수학을 좀 많이 본다,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 35입니다. 그리고 탐구가 25. 이 탐구는 다 뭡니까? 과탐만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가 한 과목입니다. 20명 모집인데 보면은 중요한 건 한 과목이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20명이고, 그 다음에 수능 100%고, 그 다음 표준 점수, 그 다음 국어 수학이 각각 30, 영어가 25, 탐구를 25% 봅니다. 탐구 20 똑같이 봅니다. 그 다음 동의대입니다. 동의대는 반영비율이 똑같습니다. 17명 모집인데 수학 100이고, 그 다음 표준수, 그 다음 탐구는 100분의 변환 점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입니다. 통합형 가나다인데, 지금 통합형인데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산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산점이 있으면 왜 되겠습니까? 수학하고 같다면, 특히 수학에 가산점이 없으면은 문과 계열은 웬만하면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그죠?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수학 가형하고 나형이 점수차가 거의 뭐 10몇 점 차이 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점차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 10% 같으면은 뭐 10점을, 그러니까 14점을 빠뜨리고 난 뒤에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동신대, 가천대, 세명대, 우석대, 상지대 각각이 다 활용 지표는 100%로 보고 있습니다. 100%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100%고요. 그 다음에 동신대하고 그 다음에 상지대, 가군의 동신대하고 다군의 상지대 같은 경우는 가탐 한 과목을 본다 하는 것,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원여입니다. 의치안의 충원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가원입니다. 경북대 가원에서 이제 38명 정원에 22명이 충원됐습니다. 많이 했다, 그죠? 70% 충원됐다는 뜻이다, 그죠? 그 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에도 가군인데 19명.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그 다음에 동아대, 부산대, 인제대 요 세 개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대, 부산대,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부산권입니다. 다 세 개 다 가군입니다. 가군인데 우리가 경북대나 영남대나 그 다음에 경민대 같은 경우는 가나다 분할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권에 있는 부산대나 동아대나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원율이 동아대하고 인제대는 충원율이 없습니다. 0입니다.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상위권이니까 수도권에 지원하는 학생이 그만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16명이 충원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인제대 같은 경우 0이고요. 그다음 연세대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그러니까 반바퀴 돌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군이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나군에서 충원율이 1명.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3명. 그다음 특히 나군에서 영남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그다음에 경영대 같은 가나다 분할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경영대 같은 83명이고요. 그다음 고신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고신대가 다군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우회되겠습니다. 우리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나 동아대, 인제대 선 학생들은 만약 한다면 고신대를 안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83명 그렇게 됐고, 순천향대가 다군이면서 제일 충원이 심하다 하는 것.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9명에 되는 게 254명이 충원됐습니다. 엄청나게 할비슷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원이 많이 된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대입니다. 치대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제일 많은 게 이제 가운에서 경희대가 되고 있고, 경희대 22명입니다. 거의 한 바퀴 돌았다, 그죠?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 나군에서 당국대가 충원율이 71명이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이제 강원 원주대입니다. 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448명이 충원됐다 하는 것.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원율이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주 캠퍼스가 다군에서 54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에서 그러니까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의대는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2바퀴 돌았습니다. 그죠? 2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반바퀴. 그러니까 5명 모집에 2명. 그 다음에 인문입니다. 인문에는 경주, 그러니까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에 110번까지 됐습니다. 110번까지. 그 다음 상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42명에서 모집에서 152명. 4배수 돌았다. 그죠? 그러니까 요 충원율이 많이 높다 하는 것,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많이 높다 하는 것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럼